자, 오늘 10월 30일, 10월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마감 시장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워낙에 장세가 흉흉해가지고 유럽 시장까지 다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웬만큼 이제 흐름 좀 나온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왜냐면은 이게 예전처럼 이제 4시, 5시에 시황을 쓰면은 금방금방 또 유럽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정확한 또 시황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유럽 시장 괜찮습니다. 독일 지금 0.7%, 영국 0.84%, 프랑스 0.78%, 유로스톡스 0.8% 정도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있다. 아시아 시장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 시장이 아시아 시장, 여타 시장보다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니케이가 오늘 0.98% 하락을 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상해 볼까요? 상해가 0.12% 상승, 항생이 0.06% 상승한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0.34% 상승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강했죠. 1.15%까지 올랐으니까 강한데, 역시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가,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가 물론 지금 되게 안 좋아요. 되게 많이 맞고 되게 힘든데, 저는 2차전지가 과거 제약바이오처럼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약바이오도 한 4년 동안 해먹을 때 한번 급등을 하고 올라갔다가 추세를 만들고 템베고 막 터지다가 나중에는 순환매 돌고 하나의 섹터가 돼가지고 4년 5년 해먹고 죽는 듯 하다가 코로나 때 또 살아났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기차는 계속 나올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추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이제 포드가 12%까지 급락을 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전기차, 부품들 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 쪽은 그래도 견조했다라는 것들은 확실히 다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 제약바이오가 잘 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개인들이 나중에 이제 수급이 다시 들어올 때쯤 된다면은 뭘 사겠어요. 사기가 이제 손대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렵기도 하고 새로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다시 진입할 때 손이 가는 게 이제 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때 2차전지를 보는 게 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어쨌든 실적이 나오는 섹터고 미래가 살아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과거에 카카오가 잘 갔을 때, 네이버가 잘 갔을 때도 그런 흐름 때문에 카카오가 잘 갔거든요. 카카오가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등신이 됐는데 38,000원이 뭡니까? 38,000원이. 과거에 카카오 올라가서 텐베고 하던 그 시절에는 17만원까지 갔던 그 시절에는 진짜 세상 모르고 올라갔거든요. 이때는 사람들이, 개인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뭘 살지 몰라가지고 삼성전자하고 카카오를 산 거예요. 삼성전자는 그때 아무리 수급을 넣어도 안 움직이니까, 외인의 비중이 크니까 먼저 움직이는 카카오였고, 카카오가 움직이는 걸 보고 사람들이 카카오 움직이네, 가네, 그러면서 점점 수급이 쌓이면서 카카오 17만원까지 갔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38,000원이니까 거의 뭐 5분의 1 토막이 나버린 상황이죠.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지금은 거의 뭐 지지를 치고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수급이 한 번 더 들어올 때 어디에 손을 넣겠냐 라고 봤을 때 2차전지가 그래도 제일 강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그것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기관들이나 외인들도 2차전지 쪽을 도외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인들도 오늘 같은 경우 에코프로 비엔 77,000주를 매수를 했고, 기관이 LNF 12,000주 매수를 했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 기관이 오늘 45,000주 매수, 포스코홀딩스 외인이 7만주 매수했기 때문에 옛날하고 다르게 2차전지 같은 경우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 섹터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다르게 완전 테마성으로 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외인 기관들의 수급과 함께 개인들의 수급이 어울러 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악재들이 진짜 많았죠. 일단 미국 국채금리 상승 악재가 있었고, 이팔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었고, FOMC 경계감에다가 영풍재지 급락, 이로 인한 키움증권 급락까지 있었는데, 일단 FOMC를 앞두고 국채 금리, 물론 인상에 대한 이제 그 부담들이 있지만은 일단 경계감을 눈치 보기 정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 시장도 견조하고 또 많이 빠졌잖아요. 주식에서 가장 큰 호재는 역시 주가가 싸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눈치 보면서 조금 하방을 잡는 모습이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은 사실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된 부분들도 있어요. 여기서 만약 이란이 참전하거나 사우디가 뛰어들거나 이런
극한 대립이 있지 않다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처음에 급락을 했다. 그 다음부터는 전쟁에 시장이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전쟁 양상이라면 일단은 시장에 적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컸던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저는 영풍재지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영풍재지가 영풍재지도 문제인데 영풍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풍재지가 하락을 하고 있으니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종목들의 반대 매매가 나올 거 아닙니까? 담보 비율이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나오는 신용 물량들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키움증권이 이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크게 이제 마셨잖아. 이게 예를 들면은 내가 신용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5천억인가요? 여기에 이제 들어간 신용 물량이 5천억인데 반대매매가 나오면 다 이제 그거를 반대매매로 청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점화가 나와버리면은 나중에 다 팔아도 5천억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원래 지난번에 처음에 하한가 말했을 때 1조 5천억이었거든요. 유회사 시총이 지금 5,400억이에요. 지금 이 분위기면 한 2, 3천억은 손해보기 딱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거 하한가 쉽게 안 풀릴 것 같아요. 물론 더 봐야 되겠는데 오늘 거래량 17,000주예요. 17,000주. 지금 호가가 지금 100만 주가 넘게 쌓여 있는데 17,000주 나왔거든요. 그럼 내일 일단 무조건 점 하는 일단 일단 나온다는 얘기고 몇 방 더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매물이 지금 쌓여있는 데가 5천원대 4천원대까지 거기 쌓여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키움증권 이걸 회수하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키움증권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일단은 키움증권도 급락을 했다가 지금 바닥을 좀 잡는 모습인데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다른 종목들의 신용 비율도 전부 다 증거금 100%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개인이 1,000만원을 가지고 2,000만원, 3,000만원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 1,000만원밖에 운영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만큼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것들도 시장의 악재 요소였다. 근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미 다 어느 정도 반영을 한 흐름들이 오늘은 나타났다라는 정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로 시장 아까 봤듯이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있고요. 볼 김에 미국들 한번 볼까요? 미국 지수 선물 0.75에서 0.65 정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원자재 요즘 근데 유가가 많이 오르지 않고 어느 정도 좀 하방을 잡아주는 것 같더라고. 현재 84달러거든요. WTI 기준으로 1%도 빠지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87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방을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유지만 해줘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FOMC 어떻게 끝나는지 지켜보면서 대응하도록 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